아이 진로 문제는 단순한 과목학습이나 대학 진학보다 사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 과거와 현재만을 살아봤기에 미래에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사실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전보다 점점 빨라지는 이 변화 속도에 정신을 못 차리다 보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도통 감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시제도의 변화만 트래킹할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2030년대 우리 아이들이 대학과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 즈음에 유망할 직종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내년에 대두될 키워드를 한번 살펴본 후 현재 아이의 관심과 진로를 어떻게 연관지어 나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아는 만큼 아이를 이끌 수 있으니 멀리 또 넓게 사회를 내다보는 식견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시기 즈음이 2030년 이후, 2030년대에는 어떤 직업이 곽강을 받느냐 하고 제가 챗 GPT에 한번 물어봤어요. 챗 GPT가 이런 대답을 내놓았는데요. 2030년대 각광받을 직업은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면서 제시한 분야의 직업입니다. 먼저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및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모델링,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공학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환경 및 지속 가능성 전문가.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기술 등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솔루션과 또 환경보호에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 지질학, 생태학, 인문학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침해로부터 기업과 개인정보를 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예측이 사실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인류학 이런 것들이 또 관계가 있겠고요. 그리고 의료 및 건강 관련 직업. 의료기술은 사실 이제 기존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이제 대두될 것이지만 특히 건강 관련은 아무래도 더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건강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이제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성과 문화 관련 직업, 컨텐츠 제작자, 디자이너, 아티스트, 문화 크리에이터. 그래서 창의성과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는 직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랑 이어서 관련성상에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과인 수학과학의 기본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인문학에 대한 융합 지식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전문가 그룹에서 많이 하는 주제의 세미나들의 내용들과도 일치합니다. 미래가 사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점프하듯이 오는 것은 아니고 줄곧 얘기되고 있는 주제들이 더 연구되고 깊어지고 실현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얼마든지 사실 준비할 시간이 있는데요. 적성과 흥미 그리고 관심을 고려해야겠지만 흥미 역시 노출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런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노출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30년대 유망 직종을 이제 한번 알아봤으니까 당장 눈앞에 내년의 주요 키워드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확실히 그 흐름들이 보일 텐데요. 이번에는 이 책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시된 10가지 주요 키워드 중에서 특히 교육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된 워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10대 키워드들은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분초사회, 호모 프롬프트, 육각형 인간,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민,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스피노프 프로젝트, 디토 소비, 리퀴드 폴리탄, 돌봄 경제. 요런 워드들입니다. 한번 들어본 워드들도 있고 처음 듣는 워드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저는 4가지 이제 워드를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호모 프롬프트인데요. 앞서 나온 AI와 아주 밀접합니다.
호모는 인간을 의미하고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질문력이 달라야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색과 해석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단순히 외우는 시대는 확실히 지나간 듯 하지만 이 둘은 모두 사실 지식을 제대로 많이 알고 있으면서 지식의 사색을 통해서 자기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역시 책을 많이 읽고 차분히 사색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나친 속도와 자극보다는 생각할 시간, 즉 배회할 공간을 마련해줘야 아날로그적 역량이 중요해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해야 진정 인공지능을 오히려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사색, 해석, 그리고 여백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눌 키워드는 도파민인데요. 도파민 들어보셨나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짧은 영상, 웃긴 영상 같은 걸 보고 도파민 돋네, 도파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도파민은 도파민과 파밍을 결합한 말인데 도파민은 아시다시피 새롭고 재밌는 것을 경험할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파밍은 게임 용어에서 나온 건데 플레이어가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하려고 농작물을 수확하듯 아이템을 계속 모으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즉 도파민 분출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쇼츠가 유튜브 시청자 뷰의 80% 이상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시시한 것은 이제 점점 견딜 수가 없게 되고 새롭고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모하거나 기괴하거나 스릴 넘치는 이런 것들에 이제 몰두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이 아닌 디깅, 즉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몰입과 취미를 확장하고 거기에 푹 빠져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초등에 경험도 부족하고 실제로 이제 즐겁게 깊이 있게 해본 것도 없는 아이는 중고등에 가서 진로 설정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이들이 도파밍 하지 않고 디깅 할 수 있도록 꼭 좋아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빠져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스핀오프 프로젝트입니다. 스핀오프라는 건 파생이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예컨대 어벤져스가 만화에서 영화나 드라마로 확장되는 콘텐츠 스핀오프, 또 나사의 우주 식량을 이렇게 동결하는 기술이 일반 식품에 적용된 기술 스핀오프, 그리고 포켓몬고처럼 구글 사내벤처로 시작을 해서 성공한 조직 스핀오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인 진로에 대한 스핀오프인데요. 우리 아이 세대는 직업 하나로 이제 규정 지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잘하는 것으로부터 계속 다른 것을 파생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을 좋아한다면 화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술을 활용하는 무대 감독, 음반 표지 제작자, 미술 컬럼리스트 등 아주 많은 확장 범위가 될 수 있겠죠. 시대가 사실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아이의 가능성을 좀 다각도로 탐색하고 그리고 옮겨가고 실행도 해보고 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실 어른의 생각으로 고착화된 진로 외에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로 보여지는 것은 요즘 남편 없던 아빠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요즘 실감을 좀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없던 아빠들을 말하는데 맞벌이가 되고 또 여성의 경제적인 능력이 높아지고 가사 노동 분담도 그에 따라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들도 육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아이 라이딩 할 때 자녀 연령에 따라서 저도 확실히 아빠들의 참여도가 다름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채널 구독자의 변화만 봐도 사실 달라졌음이 느껴지고요. 내조의 여왕이 아닌 내조 왕이 된 남편들이 많아지고 또 6시 칼퇴해서 가사와 육아를 돕는 아빠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키워드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부부가 함께 육아와 교육을 하는 것은 아이의 정서, 육체, 지식적인 모든 면에서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주로 엄마 역할을 많이 보고 자라게 되는데 이제 아빠를 통해서 양쪽의 역할을 함께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교육에서 아빠가 참여했을 때의 긍정적인 면들을 좀 크게 보고 잘 모색해서 역할을 나누고 또 진로의 폭도 확 넓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와 엄마 각각의 뷰로 이렇게 협의해서 잘 해나가다 보면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겠죠. 좀 색다른 내용이라서 어렵게 혹시 느껴지셨나요? 아이 진로를 생각할 때는 교육서나 육아서에서만 답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는 학교와는 또 달리 일반 사회까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등 전반에 걸쳐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뉴스나 다분야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로 탐색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이제 중고등 시기인데요. 사실 이때도 빠르긴 한데 요즘은 점점 더 빨리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면 좀 조급해지고 마음도 당황스러워지는데요. 진로라는 게 대학 이후에도 찾을 수 있고 뭐 더 나이 들어서도 계속 찾게 되는 평생 해야 되는 사실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는 말되 그 초등의 경험을 아주 많이 해보면서 계속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진로와 각자의 꿈이 사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선 내 아이의 기질, 성향, 관심사로부터 어떻게 뻗어나가면 되는지를 시야를 좀 넓게 열어보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 그 아이랑 많은 얘기들도 나눠보시고 또 아이가 어떤 것에 많은 시간을 머무르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또 열린 마음으로 정보들을 다각도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